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츠앤볼츠 2라는 과목을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앵글을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그죠?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씨 찾아올 것을 알고 있기에 또 우리가 여기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도 또 더 나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혜롭게 또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츠앤볼츠 2 과목은요, 지난주 들었던 너츠앤볼츠 1에 이어서 7번부터 12번까지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너츠앤볼츠 2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여러 가지 툴들이 하나의 목표점 혹은 방향성을 가졌을 때 훨씬 더 가치로운 그런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입의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높이입니까? 길이입니까? 그죠?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수입이 언제까지 나올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높이는 이번 달 매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이 수입의 길이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와 또 그들의 마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함께하는 사람 수를 함께 늘려나가고 그들의 마음의 수준을 올려나간다면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보다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입과자 중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00만 그룹을 12달 유지하는 그룹을 3그룹을 이렇게 퀄리파잉을 하셨을 때 성취를 하셨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 물론 이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치고 뎁스가 굉장히 깊죠. 1000에 1000, 1000, 1000, 또 그 밑으로도 또 1000이라는 그룹들이 또 있고요. 또 그 밑으로 1000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정도로 뎁스가 내려가는 제대로 된 세레그 독립레그를 가지신 분들은요, 자기 사이드로 해서 1000만 매출을 했으니까 1차 보너스도 200만원 정도를 받을 거고요. 세 그룹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또 30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될 겁니다. 또 3차 보너스로 300만원 정도를 또 수령을 해서요. 토탈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무려 800만원. 연말 보너스를 제외한 월 보너스가 800만원 정도가 되는 정도의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죠, 그죠? 물론 저도 뎁스가 엄청나게 깊지 않습니다. 세 레그가 있고 각 레그마다 빌더라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되는 분들도 한 각 레그별로 한 2조에서 3조 정도 이렇게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그런 레그가 3개 정도가 있다면 충분히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만들지 못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 그림이죠, 그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회원가입을 시키는 건 어렵지 않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한 명 한 명 저 정도 모양을 1년 정도, 6개월 만에도 저런 그림을 성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회원가입을 저 정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회원가입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회원들의 마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권인근 스폰서님,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메이 비즈니스 그만두는 이유, 또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성공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두는 이유는 틀어진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매출 위주의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행동 이상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혹은 마이웨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시스템에 조인하지 않는다든지 그만두기 전에 보이는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성공하는 이유는요, 그 반대로 그대로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 그죠?
그리고 리더 양성 포커스의 비즈니스, 목표와 행동의 균형, 그리고 배움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는 리더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매출을 한다는 건 나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매출과 네트워크는 성격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매출은 어쩌면 현재를 뜻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미래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가지는 한계가 있죠. 내가 정말 소비자 관리만 하러 다닌다면 이 핀이 한계가 되겠죠. 하지만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든다면 그 다음 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건 사람들을 후원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수준을 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럼 장점은 없나? 매출의 장점은 그달, 그 해의 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요, 당장의 핀 성취는 사실은 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뚜렷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처음부터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팀빌딩과 핀빌딩의 구간이 조금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 아메에서 얘기하는 게 6, 7, 8월이 핀빌딩이 아니라 팀빌딩의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년도에 마지막까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 핀을 해내셔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음 회계년도를 위한 준비, 즉 먼저 팀빌딩을 해야 되는 시간이 어쩌면 지금의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팀빌딩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즉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스스로 하는 리더들을 만들려면 윤영미 스폰서님께 네트워크의 크기는 무엇으로 정의됩니까? 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영미 스폰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누군가는 소비자의 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비자는 쓰다가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다가 쓸 수도 있고 저한테 쓰다가 딴 데 쓸 수도 있고 딴 데 쓰다가 저한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팅 참석자의 숫자인가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크기의 정의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함께하는 코어 리더의 수, 즉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즉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주체적인 사업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그 비밀이 팔로업 스루에 달려 있습니다. 팔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팔러 가자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사업 설명 후에 그분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들을 팔로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란 거죠. 여러분, 주사기 맞아 보신 적 있죠? 주사에서 바늘은 사업 설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럼 주사 바늘만 탁 꽂으면은 병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에 있는 주사액이 쭉 들어가야 낫죠. 바로 그 주사액이 팔로업입니다. 어쩌면 제가 사업 설명을 했던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팔로업을 할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팔로업, 어떤 개념일까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했는데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쪽에 있었어요. 100% 노였습니다. 100% 노. 근데 사업 설명을 딱 하고 나면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품은 괜찮네. 혹은 뭐 여행은 괜찮네. 상속은 괜찮네.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생깁니다. 보통은요. 하지만 결코 저희에게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달라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조금은 좋아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로업 삼아서 그 다음 가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 혹은 사이드 잡으로 추가 수입을 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이 예스 쪽으로 조금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내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또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미 비즈니스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는 각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셨네? 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점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메에 대한 한정적 자료와 정보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아메이를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한 저희는 별의별 케이스에서 아메이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핸들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좀 더 만나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업 설명을 한번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왜? 팔로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전혀 북두칠성을 긋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점, 세 번 점으로는 그 사람의 의중과 의도를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곳까지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다면 결국 그 사람은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게 어쩌면 팔로우업의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팔로우업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내 목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요, 그에 따른 그분에 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가려면 플래티늄 3조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럼 그분이 플래티늄 가기 위한 혹은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분의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만드는 것, 이 4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건 너츠앤볼츠 1이었고요.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건 너츠앤볼츠 2였죠. 그죠? 특히나 이 7번은 너츠앤볼츠 2 과목을 대표하는 과목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내 차원의 일들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양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만남과 초대를 많이 하고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마음과 더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이 하는 것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메이에서 프로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1번에서 6번 정도 사이는요, 계속하는 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 그리고 내 파트너들의 어떤 숫자를 좀 늘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수준을 올리는 건 팔로업에 달려있다는 거죠. 즉 어쩌면 왼쪽에 있는 1번에서 6번까지는 제가 팔로업 할 대상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메이 좀 열심히 해봤는데 나 그만뒀어. 안 되더라고. 나 진짜 애까지 맡기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난 서울까지 행사도 쫓아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분들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뭘까요? 나예요. 나의 고생, 나의 힘듦, 나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메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오래 집을 비웠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차를 타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수입을 돌려드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아메이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쓰지 않던 사람을 쓰게 만들었다든지 혹은 아메이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을 아메이를 함께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측정으로 아메이에게 제출을 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려운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맞죠? 회원가입을 이 모양으로 시키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초보자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시켜 하지만 하다 보면 회원가입이 별로 어렵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그림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마음 만들기가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로드맵을 만들고 나서는요. 나와 그들의 마음이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즉 나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올바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쓰고 싶다와 하고 싶다. 이 2가지 감정.
파트너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스폰서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뭘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게 항상 이 두 가지만 생각했거든요. 뭘 하면 그 사람이 하나라도 더 쓰고 싶고 뭘 하면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을까? 얼마 전에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이게 매번 그렇게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뉴가 아니라 파트너들을 만나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식이섬유를 밥에 뿌려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파트너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트너들이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저렇게 하면서 또 함께 그 복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지도 않았죠. 그냥 우연중에 나오는 거죠. 옛날에 아메이가 또 어떻게 어려웠는지 요즘에 얼마나 아메이가 하기 쉬워졌는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쓰고 싶다가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이렇게 마음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은 다 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카탈로그 설명이라는 것도 있고요. 샘플을 조금 가져다 드릴 수도 있고요. 제 제품 감동이나 미팅에서 들었던 다른 분들의 제품 감동을 전달해도 되고요. 아메이 플라자에 방문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 중에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감정은 어떨까요? 하고 싶다. 나도 아메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누가 사이드 잡으로 추가 수입을 얼마 벌었다고 하는 나랑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라든지 혹은 내가 좀 와닿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돼.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큐가 풀렸다든지 혹은 아메이 수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었다든지 혹은 우리 이글드림의 3년 플랜을 또 디테일하게 좀 들었다든지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만들었을 때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구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현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속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억지 미팅 초대를 해야 되고 억지 매출을 어떻게 증식을 해야 되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마음이 없는 걸 남을 위해 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다 같이 놀고 있을 때는 주부들이 예전에 장 보러 가자 하면 두세 명이 함께 따라갔었어요. 예전에는 뭐 할 거 없으니까 특별하게. 그리고 예전에 누가 뭐 한다고 하면 필요 없어도 물건을 좀 사주는 경향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집에서 TV를 보면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뭘 보고 있으면 꼭 저거 안 보고 싶어도 다들 희생하면서 같이 봐줬죠. 그죠? 근데 이제는 내 마음 중심 사회, 즉 주위나 남 눈치를 훨씬 덜 보는 이제 TV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거 보고. 쇼핑은 어떻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쇼핑몰에서 알아서 다 쇼핑하고 장에서 만날 일이 다 잘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동해야 재밌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든지 괜찮다고 스스로 느껴야 사든지 하든지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즉 마음을 만들면 나머지 일들이 너무나 쉬워지더라는 거죠. 이건 마음을 사는 거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마음을 산다라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 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아메이를 나랑 꼭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겠죠. 즉 사업하고픈 마음이 들게 해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요. 그럼 쓰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미팅에 나오게 되겠죠. 여러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미팅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심어줘야 할까요?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개인이 개인에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시스템이 그 역할을 발휘를 합니다. 시스템에 가면은요. 나와 비슷하게 오신 분들, 나와 비슷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핀업을 해서 혹은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성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마음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빈도입니다. 빈도는 만남의 횟수입니다. 사업 설명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움직여서 스스로 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면 여러분들의 아메이가 좀 더 재밌어질 겁니다. 한 번 듣고는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제는 내가 꾸준하게 만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한 번 만나면 그걸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많이만 만나면 되나? 100년 동안 100번 만나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데요. 그죠? 밀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저분을 파트너로 만들고 싶으면 한 달 안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20번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주위에 봤을 때 친해지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인 경향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영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빈도와 밀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마음 온도 유지라는 항목입니다. 마음 동기화라 그랬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누굴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에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누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내 마음 온도 유지하기. 즉, 나부터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되고 나도 쓰고 싶어야 되고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되고 싶은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팔로업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자주 간다 한들 오히려 내가 그 친구 생각에 딸려갈 그럴 여지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팔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하고 싶게끔 만드는 모든 행동들이 팔로업이로 통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팔로스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는 미팅 초대 이후에 하고자 하는 불씨가 생겼습니다. 그분 마음속에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파트너가 굉장히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 복이긴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큰 리더가 나와서 스스로 알아들어 버리면 저의 사람 보는 기준이 그분에게 맞춰져서 웬만큼 이렇게 빠르게 비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두 번, 세 번 찾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조금은 준비되고 또 파트너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좋은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팔로스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내 목표, 그에 따른 그분에 대한 목표, 그분에 대한 로드맵,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 만들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은 그분을 아메이를 시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전을 봐버렸어요. 비전 봤으니까 스스로 해봐가 아니라 시작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정말 본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목적지까지, 즉 내가 에메랄드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분이 플래티늄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 스루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사업 시작 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든 과정을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그분이 어떻게 하면 플래티늄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플래티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가이드와 로드맵 또 도와줌이라는 게 필요할 건데요. 여기서 그냥 그분을 도와준다. 무조건 뭐 따라다녀서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것도 좋지만 이 이글드림, 여러분들이 이글드림을 만난 최고의 복은 이 복제 사이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DBC를 수료하시잖아요. 탱코아 미팅이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 탱코아 미팅을 갈 때 여러분도 조금은 준비를 하셔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탱코아를 입과하는 여러분들보다, 탱코아 미팅을 입과하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좀 더 긴장해야 되는 건 이 탱코아를 입과시키는 스폰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 파트너가 이 탱코아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탱코아 가서 너무 당황하지 않게 탱코아에 필요한 지식들이라든지 뭐 사업 설명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끔 하고, 혹은 소비자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게끔 하는 것들. 각 미팅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미팅이 지나면 뭐가 있냐면 BBS 혹은 이글코아 이런 미션이 있는 미팅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뭐 숙제라든지 미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미션 같은 있는 미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들어왔다가 별 결과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들어왔다가 멋진 결과를 만드는 분들도 계셔요.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요. 팔로우 스루가 달려 있었어요. 스폰서님의 팔로우 스루가 끝나지 않은 리더들은 저 미팅에서 또 좀 더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물론 특별한 리더, 스스로 하는 리더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안내 없이 그냥 미팅만 터벅터벅 걸으니까 또 그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복제 사이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그죠? 준비 사항이라든지 혹은 그 미팅을 가기 전에 요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좀 좋다라든지 혹은 그분이 그 미팅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번 주 미션을 또 멋지게 한번 달성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는 또 그런 스폰서와 파트너들은 또 좀 더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시스템과 팔로우 스루의 하모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햄버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패티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티가 가장 맛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미팅 전에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들이 저기 밑에 있는 빵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팅 끝나고 다시 덮어주는 어떤 햄버거 제일 위에 탑을 닿는 그 빵 있잖아요. 탑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쩌면 미팅 후에 또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떻게 더 잘해볼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팔로우가 팔로우 스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즈니스 핸드북에 있는 앵커레그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앵커레그 만들기. 보시면 우리가 한 분을 후원을 하면 그분 주위에서 몇 명의 예상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액티브한 리더를 중심으로 또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스폰서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프로스펙터 예상 사업자들이 3분 정도 나오게 되면 또 그 뎁스에서 가장 액티브한 한 사람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앵커 라인을 점점 깊이 스폰서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를 뎁스 내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까지가 팔로우 스루의 필수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크기도 키워야 되잖아요. 사업 키우기라는 항목으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키울까? 3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 쇼핑몰 매출을 일단 늘려야 되죠. 소매 부분입니다. 자, 모든 사업은 매출을 일으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일으킨다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럼 또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에 재능이 있으시다면 잘 파는 것도 아메이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리더님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했냐면 소비 습관을 알려주고 소비 습관을 바꾸어서 스스로 쓰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데 포커스를 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감동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감동은 매번 바뀌죠.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 기억납니까? 너무 감동스럽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도 타이타닉을 부정 광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개념은 어떻습니까? 감동은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개념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보다 더 오래된 구구단은 아직도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념 전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쓰면 무엇이 이로운지, 그리고 이 제품을 쓰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어떤 이런 이로운 점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한 사람의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거, 우리 쇼핑몰 손님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 베이스에는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구독이라는 서비스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 서비스를 습관화해 놓은 기업들은 스스로 수입을 벌죠. 그래서 누군가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만은요, 누군가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좋든 싫든 뭔가를 구독하죠. 어떻게 보면 휴대폰도 구독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습관은 누구를 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많이 내시지만 생각보다 나눠내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커피와 담배가 아닐까. 스타벅스 톨 사이즈가 4,500원 합니다. 한 잔에 4,500원 되게 겁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한 달이면 13만 5천원이 되죠.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작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1월 1일 날 162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1년간 매일 한 잔씩 준다 하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루에 4,500원이나 1년에 162만 원이나 똑같은 건데요. 조삼모사 아닌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스마트 오더 맨즈팩이 있죠. 우리에게 또 20대 같은 아침을 선사하는 멋진 맨즈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6개월 할인이라든지 12개월 공짜, 18개월 무료, 24개월 무료 이런 혜택을 다 받으면 거의 하루에 약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요. 4,500원, 5,000원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닌가요? 여러분, 같은 비용으로 카페인을 구독할 거예요? 아니면은 장 건강, 간 건강, 혈관 건강을 구독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정기 주문들 때문에 우리가 소비 습관을 바꿔놓았을 때 내 쇼핑몰 매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는 또 우리가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죠, 그죠? 저희가 정말 카탈로그도 펼치기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카탈로그를 밖에 가서 누군가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나를 너무 판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겁이 좀 났었는데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투명한 가방에 다 카탈로그를 담고 다니세요. 처음부터 카탈로그가 보이게 이런 방법도 써봤고요. 또 하나는 팔에 카탈로그를 끼고 가세요. 그럼 누구 만날 때 테이블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려놓으면 보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카탈로그를 펼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펼칠 때마다 제품에 관심을 조금씩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펼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즘 또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리더님들이 소비자 카톡방 같은 거라든지 혹은 개인톡으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계실 겁니다. 온라인 카톡방인데요. 여기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카톡방들, 소비 제품 정보를 여기서도 올려주고 그리고 또 함께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좋았던 후기들을 이렇게 달아주고 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두 번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파트너 숫자를 한번 늘려보는 거죠. 자, 파트너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텐코아 미팅 혹은 BBS라는 미팅에 이제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브론즈 빌더 스쿨이라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미팅이고요. 그와 동시에 파트너들은 건강 뷰티 북 미팅을 통한 신뢰 쌓기 혹은 사업 설명 OM, FOM에 초대하시고요. 또 DBC에 초대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수준 다른 미팅을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나는 그 텐코아 미팅에서 열심히 텐코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시스템 활용 좋아. 근데 내가 들어가서 결국 텐코아를 해야 되잖아? 텐코아가 보통 일이 아니던데? 텐코아가 많다느니 어렵다느니 이런 분들 계시지만 사실 성공 노하우들 제가 한번 모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어요. 스폰서님 말을 그대로 잘 따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은 게 도움이 되었어요. 많이 만나는데 중점을 뒀어요. 기도를 자주 했어요.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저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같이 잘 되고픈 진심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미팅에 안 빠지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손편지를 자주 써서 마음을 전했어요. 암에 관련 모임을 자주 만들었어요. 우선순위에 순위 쉬웠어요. 흔들릴 때마다 운동을 하니 다시 긍정을 찾았어요. 흔들리면 지방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많은 노하우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거 다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10가지로 농축해 놓은 게 바로 텐코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성공에 비해서 텐코아가 얼마나 수동적 행동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책 읽기, 성공자 강의 듣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성공자들은 보통 보면 뭘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책 쓰기, 강의하기, 미팅 주최, 제품 생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오른쪽에 있는 텐코아와 왼쪽에 있는 텐코아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오른쪽 같은 주체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아메이 텐코아는 굉장히 수동적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니까 조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핀업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즉 세레그가 20만 PB를 하면서 120만, 거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짧으면 한두 달, 또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보통은 성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오늘은 파로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로 가는 거는 기본파에서만 벗어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일관되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꾸준히만 해도 웬만한 분들이 다 빌더가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럼 빌더에서 SP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기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드립니다. 왜 연기파인가요? 자, 연기, 할리우드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입금되면 변화하잖아요. 우리는 변화하면 입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변화를 해내신 분들, 작년 바디키 행사에서 바디키와 라이드만 하신 분들이에요. 8주 만에 이분은 이렇게 키가 크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바디키 라이드 또 열심히 해서 멋지게 변화하셔서 올 회계연도에 에메랄드도 성취하시게 되었고요. 이분도 브론즈 빌더를 멋지게 성취를 하게 되었고요. 변화하시면서 이분도 멋지게 변화하시면서 또 주위의 시선을 받으며 또 GP를 성취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변화하면서 또 멋지게 핀업할 수 있는 게 브론즈 빌더에서 SP, 또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저는 실력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파는 무엇이냐면 좀 더 자주 해보는 겁니다. 잘하는 거 얘기를. 자주 해보는 것. 만남의 횟수가 많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맹장을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같이 있던 분들이 새벽 혼자 뭐하노 해서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러니까 나 우리도 좀 해주라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아메이를 주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함께 시청해 보실게요. 오! 아이가! 어떻습니까? 한 방에 딱딱 꽂히죠, 그죠? 자기들도 너무 놀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잘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장면에서 이거 놓치지 않으셨나요? 밑에 떨어진 수많은 내 맘 같지 않았던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발걸음을 떼면서 처음부터 내 맘 같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실력을 늘리고 있는 중이야, 만들어 나가는 중이야 라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결국 원하는 핀에 다다르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보석핀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또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전자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 영향을 주는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파트너를 이제 수를 늘렸다면 파트너를 성장을 시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이것도 우리 이글드림 복제 사이클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글 코어 스쿨, 그리고 에메랄드 스쿨, 에메랄드 리더십 포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제 파트너의 수준도 10코어 미팅, BBS 그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으로 받았던 팔로우업이나 팔로우업 수루를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에게 해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시스템, 바로 9번 주제로 넘어왔죠.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글드림에 우리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배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저는 파트너들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뉴페이스들에게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은요, DBC도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강의하고, OM도 요즘에 많은 좋은 리더님들이 강의하고, 이글코어 스쿨도, 텐코어도 여러분 팀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케어를 할 것이고, 뭐 BBS도 마찬가지 패밀리 리더님들이 다 케어를 해줄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미팅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참여와 연결이 주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스템의 방향으로 갔을 때 정복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에 의거해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파트너들에게 이것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명료한 디렉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상황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명료한 방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건 뭐라 그랬죠? 7번에 팔로우과 팔로우 스루를 잘 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시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가신 스폰서님의 발자국을 잘 따라가는 것, 먼저 좋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좋은 리더십을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입니다. 이글드림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 자료, 너무 많죠. 정말 이글드림 안에는 수많은 성공자들,
정말 1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와 또 그 이상의 에메랄드, 사파이어, 파운더스 플래티늄 멋진 성취자들이 너무나 많은 강의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서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원할 때마다 듣고 싶다면 아마 하루 종일 다 봐도 다 못 볼 정도의 그런 방대한 많은 강의 양들이 여기 데이터에 쌓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스타트니까 성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공자의 음원을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 보조 자료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맞게 썸머리를 해서 쫙 정리를 미리 해가지고 적재적소 딱 어울리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이 시스템과 보조 자료를 훨씬 더 잘 사용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컨텐츠라는 아메이에서 또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 자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보조 자료는 이런 음원 외에도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우리 방향성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요.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재료, 꿈이라는 걸 끝까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 가이드,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인쇄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우화, 현실 점검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점프, 그리고 내 꿈 보드를 만들게 가이드를 해주는 보물지도,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시크릿, 그리고 정말 건강이라든지 우리 아메이 제품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시크릿 건강 핸드북,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아메이가 정말 대중적으로도 괜찮은 일이라는, 그리고 심플 리치라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창업자님의 책을 통해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부터 먼저 읽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효과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균형, 이제 그럼 난 비즈니스를 해볼 건데 어떻게 회원을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뎁스의 그림으로 조금 보게 된다면 이렇게 쭉 한 줄로 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쭉 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뎁스, 즉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가지는 방향성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20만 PB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여기가 다 20만 PB씩 다 써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20만 PB 다 써요. 저의 수입은 여기가 뭐 거진 한 4배,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왼쪽이 아마 한 만 얼마? 18,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 한 10만원대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만 20만 PB가 되어도 이 사람은 10,000 PB를 써도 캐시백을 받고요. 3%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5,000 PB를 써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이 쓰는 걸로 모두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또 그래서 좀 더 소비가 쉽게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왼쪽은 안정성, 오른쪽은 수익성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회원가입 순서는 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아메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세 라인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글을 20만을 하면서 전체 그룹이 120 정도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연수입이 140만원, 월수입이 아니고 연수입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면 알아서 이자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5천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룹이 조금 더 커져서 세 라인은 똑같지만 60 이상의 라인이 세 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수여가 되고요. 월 수입이 약 100만원 가까운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되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입이 만약에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로 따진다면 약 4억에 가까운 자산 가치다. 어쩌면 4억짜리 그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론즈 빌더가 3그룹 정도가 생긴다면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겠죠. 월 수입이 약 한 250만원 정도, 연수입은 약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4천에서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꾸준히 쓰는 이런 네트워크라면 이제 자산 가치로 친다면 약 한 15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럼 꼭 세 라인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아메에서 브론즈 빌더 이 세 라인을 하면 30%의 수입을 지금 더 주고 있죠. 그죠? 세 라인 60을 하면. 아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400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해도 400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막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400을 할 때 이런 60 이상의 그룹이 3그룹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플래티늄 될 가능성을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8배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즉 60 이상의 세 그룹을 가지고 있는 400 하신 분들은 8배나 더 플래티늄 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한국 아메이 입장에서도 많은 플래티늄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이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는 윈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3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멋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여러분들도 함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번째, 우리 비즈니스는 인간관계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은 간호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랑 소통. 네,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뚫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는 건 아무리 내가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좋은 정보를 주는데, 그죠? 갑자기 그 좋은 정보가 좋게 들릴까요? 그죠? 그 전에 커뮤니케이션 통로 청소가 되어야 되겠죠. 자주 왕래가 혹은 톡이라도 전화라도 잦은 만남과 연락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비즈니스 하기로 마음을 잡수셨다면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이게 아메이를 함께 하고 싶은 혹은 아메이를 알리고 싶은 분들에게 카톡과 전화를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약간 습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간 비면 카톡하고 시간 비면 전화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고요. 아메이는 그 연결됨의 가치의 실현인 거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됨은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또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남 속에 많아야 하는 것은요. 미인 대칭 하나 더 추가하면 청입니다. 자, 뭐냐면 미인 대칭은 옛날에 한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죠. 미쳐가지고 인상 쓰고 대들고 칭얼거린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는 거. 그죠? 마지막 청은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거죠. 그죠? 예전에 한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은 유치원 때 다 배우지만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은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좀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실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거. 지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표정이 정말 살기가 느껴집니다. 네, 정말 한번 편안한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이렇게 억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보시면요, 스마일 라인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에메랄드 리더님은요, 하루에 10분씩 매일매일 몇 년을 죄송합니다. 10분이 과다다. 5분을 했다 얘기하셨어요. 10분. 어쨌든 5분 정도를 매일 이렇게 스마일 라인을 연습을 하고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정말 예쁜 스마일 라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닐 수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들 여러분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청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다고 저 사람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제 소비자가 이거 다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요. 가서 내가 원하는 대화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게끔 잘 끌고 가는 또 대화의 또 우리의 숙련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파트너와 그리고 또 스폰서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긍정적 표현.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요? 라는 긍정적 표현, 부정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이야기 정말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도 장항선이라고 써있지만 정말 개인 이야기라든지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엉뚱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 힘들단다. 중아야 알겠지 중아야? 말 줄여라. 제가 말을 계속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제에 맞는 이야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파트너가 뭘 원하는지 내가 예민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는 스폰서님이 뭘 궁금해하는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 둘둘둘둘 내뱉고 내가 뭐가 어려운지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보다는 스폰서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파트너들을 혹은 소비자들을 바꿔주고 싶다면 말로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이 개인을 바꾸려고 할 때 늘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좀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복장을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은 모임에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떨까요? 그런 분위기로 보여주면 어쩌면 스스로 갈아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그 대상에 대한 자세가 그 대상과 나의 관계 혹은 그 대상을 통한 나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칠판 지우개로 맞은 적이 있으면 칠판 지우개로 보면은 정말 싫겠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늘 칠판 앞에서 문제를 잘 풀던 학생이면 칠판 지우개를 봐도 긍정적 감정이 들겠죠. 내 배경 지식이나 경험, 정보들이 그 대상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우개를 떠나서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나의 세계관. 정말 열심히 살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습니까? 혹은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거라는 운명론을 믿습니까? 저는 정말 복이 많았었던 게요. 저희 부모님이 이 비즈니스를 먼저 하셨죠. 그죠?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라, 공부 좀 열심히 하라, 모든 부모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 아메 일을 정말 열심히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정말 시간 투자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투신하는 느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버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더라 라는 걸 저한테 똑똑히 눈으로 데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평범했던 저희 집이 점점 달라지는 걸 두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20대 때 좀 더 남들보다는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메이관은 어떻습니까? 아메이관. 정말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꿀 만한 혹은 내가 정말 내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툴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전 그것조차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수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다 내 가족에 대한 내 자세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족 오락관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농담을 해봤습니다. 네, 가족관. 가족에 대한 자세죠. 그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이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그 자세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얻으러 갈 수 있을까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통에 맞게끔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자세 변화라는 거죠. 그럼 이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성비가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외적 변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반바지에 반팔에 추리닝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저의 메시지가 정말 똑같이 신뢰 있게 들릴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외모.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외면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내 노력을 깎아먹는, 즉 내 메시지를 방해하는 외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메시지를 도움주는 외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장이겠죠. 멋있고 비싼 옷이 아니고요, 신뢰 있는 복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뢰 있는 헤어스타일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뢰 있는 여성분들은 적당한 화장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내 천연 피부가, 내 자연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광고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요. 즉 우리가 편한 것보다는 유리한 걸 선택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변화입니다. 당장은 표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변화. 바로 내면의 변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고생을 할까? 아메이를 좀 한 3개월, 6개월 공부했는데 뭐 수입도 별로 안 돼요. 그죠? 뭐 또 배운다고 되겠어? 나 저번에 들어봤는데 OMDBC 또 듣자고? 그죠? 그리고 뭐 아유 다이아몬드 저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나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여우신 포도죠. 그죠? 그리고 아유 난 더 못하겠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못 알리겠어. 라는 그렇게 우리가 심적 자세가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심적 편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왜 시작하나요? 성공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냥 안락하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순위를 어디에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는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끈기 있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지향적인 자세.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배워보고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그죠? 한 번 더의 위대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해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한 번 더, 어제도 한 번 더 했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그죠? 내적 자세를 변화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맵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회원을 많이 달았는데 제품도 잘 쓰지 않고 미팅 초대도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좀 불만 섞인 말을 했어요. 상담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담하시다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너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냐. 뭐가요? 하니까 차가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차야 주유소까지만 가자. 그럼 내가 기름 넣어줄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죠. 난로가 있어요. 근데 그 난로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난로야 조금만 따뜻하게 해줘. 그럼 내가 기름 구해올게. 이게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 당시는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변화라는 거죠. 판단이 아니라 있는 대상에 대한 이게 왜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뭘 해줄까? 여기에 그러면 얘가 쓰게 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 얘가 미팅에 오게 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를, 내가 뭘 해줘야 될까를 또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안 됐어?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안 됐어? 그럼 요렇게.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돈을 무대에서 한번 탁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수구려서 주워야죠 라는, 그죠? 무릎을 굽히든지 수구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보고 스스로 올라오라고 계속 이렇게 한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스스로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뒤에 계신 검은색 언니분 한 분 계시죠? 네, 여기 분들은 다 간호사들인데요. 간호사 중에 가장 왕언니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작년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성취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분이 뭘 하셨냐면 파운더스 18%가 한 8년 만에 된 거죠. 8년 9년 만에. 그렇게 있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메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회원가입 시켜놓은 것들을 쫙 다 펼쳐가지고 이분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이게 안 보이냐. 우리가 사실 맞잖아요. 빵피비가 좀 있어서 그렇지 또 회원을 펼치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쫙 펼쳐가지고 하니까 남편분이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와이프와 함께 아메이 비즈니스를 오히려 조인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만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 너무 초조해
초조해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0일 만에 L400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적적인 결과가 있었던 거죠. 주위의 시장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좋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뭘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모으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은다는 걸 할 때 쓸 사람 모으는 걸까요? 팔 사람 모으는 걸까요? 할 사람 모으는 걸까요? 저는 함께 시스템에 탈 사람 모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은다고 할 때 선물을 주는 1단계 이제 사람 모으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2단계는 뭐예요? 우리 요즘 25센트 라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커뮤니티의 또 장점 아닐까요? 그죠? 잘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또 3단계는 뭘까요? 마지막은 사람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사람들 옆에서 삶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미 비즈니스의 교육의 어쩌면 방향성은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기. 저는 19년 전 아미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아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망을 하죠, 사람을 만나보니까. 근데 그 실망이 쌓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이 쌓이면 네트워크가 됐네요. 실망 관리 전문가가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람에 한번 집중하고 그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분을 위한 로드맵, 또 그분의 마음 만들기에 포커스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미 시작할 때의 저였습니다. 또 지금의 저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18년, 19년이 흘렀습니다. 뭘 많이 했냐 보니까 이게 그때 김형욱 리더님 강의 듣고 이렇게 제가 적었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한 강의에 많이 적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혹여나 내가 여기서 그냥 학교를 휴학하고 이렇게 아미를 하는 건데 그냥 친구들보다 그냥 스타트라인만 1, 2년 더 뒤처지고 다시 컴백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학교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빠른 결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때 참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미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딴 생각할 건지 미팅에 집중할 건지. 그래서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적으면서 정말 이걸 다 적으니까 저분이랑 조금은 1cm라도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미에서 정말 많은 여행과 또 이런 것도 받았지만 이제는요, 정말 제가 정말 많은 강사들의 필사를 했거든요, 강의를. 그런데 이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른 분들이 제 강의와 또 제 책이나 강의를 필사를 막 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는요. 야, 한평생을 남 이야기 적고 남 이야기 알리는데 썼는데 10년이면 저한테 한평생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이 내 이야기 하고 다니고 남들이 제 이야기를 적는구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반전이 반드시 인생에 존재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것들, 정말 아미 시작할 때 꿈보드 만들려고 했죠, 지난주에. 그 꿈보드 그 안에 있는 거 어쩌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 멋진 사업 스토리에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멋진 스토리 3년 후, 5년 후 적고 듣고 싶고요.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열심히 노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고요. 여기가 다이아몬드라면요.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팅 가자고 했을 때 난 미팅 안 갈 거야 하면 그냥 이렇게 아미로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하지만 미팅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음 진도로 가는 거죠. 이게 끝일까요? 그건 끝이 아니죠, 그죠? 또 그러고 나면 미팅 왔어요. 미팅 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미팅에서 알리는 대로 해볼 것인가 안 해볼 것인가, 안 해본다면 이제 또 머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미팅에서 시킨 대로 해봤어요. 그럼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죠. 다 선택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미팅에서 시킨 대로 해봤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에이, 나는 안 맞나봐 하고 그냥 이쪽 안으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한번 해봤는데 왜 난 그때 이야기 하신 대로 잘 안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와서 한 번 더 배워보는 거. 또 배우고 또 행해보고 또 배우고 행하는 쪽에 잘하는 거죠.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행하고의 반복이 여러분을 잘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강의가 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정말 너츠앤볼츠 그리고 탱화의 반복,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이글드림의 복제 사이클을 정말 잘 활용해서 시스템을 통한 승리자, 시스템을 통한 성공자로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